돋보기 미디어 김 PD를 납치한 인물이 국방부 장관이라고 밝혀집니다. 이제 국방부 차관이 장관을 신문하는 장면. 하지만 장관은 이번 테러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죠. 이제 본격적으로 국회의장, 국회의원 나은재, 국방부 장관, 국방부 차관 그리고 UDT의 숨막히는 심리전이 벌어집니다. 7화 내피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6화 그 장면 다시 떠올려보세요. 제임스 설리반, 국회의장의 아들에 의해 살해당한 샬롯 설리반의 아버지로 국회의장에 대한 복수심이 아주 큰 인물입니다. 그가 최강의 가족 앞에 나타났죠. 그 순간 모든 시청자는 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 다 끝났구나. 하지만 바로 그 장면, 드라마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왜냐면 요 설리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인물이거든요. 이 사람 단순한 빌런이 아닙니다. 악당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 거대한 권력 싸움에서 가장 먼저 버림받은 인간이에요. 살기 위해 움직이는 생존자죠. 최강의 집. 긴장감이 감돕니다. 최강은 설리반을 의심하면서도 그 눈빛 속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껴요. 공포가 아니라 절박함이 묻어나는 그 눈빛. 설리반이 말합니다. 난 범인이 아니다, 최강. 난 테러를 막으러 왔다. 자네가 막은 테러, 그게 누구를 겨냥한 줄 알아? 설리반은 핸드폰을 꺼내 보여줘요. 블랙박스 영상. 도심 속 차량 뒤편에서 설리반이 총격을 받고 쓰러지는 장면. 그 영상 속에서 멀리 도망치는 정장 차림의 실루엣. 그건 다름 아닌 국회의장의 신복. 설리반이 조용히 말하죠. 난 그동안 국회의장에게 이용만 당했다. 난 지금까지 무기 밀매로 돈을 벌었지만 지금은 후회하고 있다. 근데 이번엔 그가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날 지우려 하고 있어. 자네를 포함해서. 최강은 경계합니다. 하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는 귀를 기울이죠. 설리반은 한 장의 서류를 내밉니다. 폭탄 반출 보고서. 15년 전 특정 작전에서 회수된 시포가 사라졌고 그 잔여 폭탄 일부가 이번 테러에서 발견됐다는 내용. 이 문서, 자네가 본 폭탄과 일치하지 않아? 그 폭탄? 국회의장이 해외로 빼돌린 그 시포야. 최강은 충격을 받습니다. 설리반은 이어서 말하죠. 그리고 그 시포를 설치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됩니다. 두 사람은 협력하기로 합니다. 최강은 이렇게 말해요. 지옥을 보여줘야 할 놈들이 생겼군. 장면이 바뀝니다. 국회의장 비서실. 그 비밀스러운 공간에 나은재가 나타납니다. 국회의장은 화가 잔뜩 나 있죠. 설리반이 여기에 있다고? 최강도 공조한다고? 나은재는 침착하게 말합니다. 당신의 비리가 세상에 나올 위기입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묻죠. 뭔데? 나은재는 조용히 말합니다. 국가재난급 테러를 일으키죠. 최강을 테러 주범으로 조작하면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릴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훈시 체육관에서 수백 명의 시민이 희생된다면 언론은 더는 당신의 비자금을 보도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국회의장이 망설이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입니다. 실행해. 대신 이번엔 절대 실패 없어야 해. 이 순간 우리 시청자들은 깨닫죠. 나은재는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진짜로 자신의 야망을 위해 사람 목숨도 가볍게 여기는 인간이라는 걸. 설리반의 아지트. 최강과 설리반은 국회의장과 테러 조직 간의 암호화된 통신을 복호화하고 있습니다. 특정 날짜, 특정 좌표, 특정 구역. 설리반이 말하죠. 이거. 구선역? 지금은 폐쇄된 지하철 구간이야. 아마 거기서 시포 조립하고 있을 거야. 두 사람은 무장을 하고 출동합니다. 이 장면 7화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두 사람이 혼자서 지하철역을 침투해 테러범들과 혈투를 벌이죠. 최강은 맨손 격투로 적들을 쓰러뜨리고 설리반은 원거리 지원으로 백업. 결국 중간 보스를 체포하고 그가 갖고 있던 USB를 회수합니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문서가 들어있습니다. 기훈시 시민 체육관 개관식 시포 설치 도면 배우 인물, 최강 조작 보도 시나리오 언론사 사전 배포 기사 리스트. 최강은 말없이 USB를 바라보다가 한 문장을 뱉습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썩었는지 보여주는 증거네. 그리고 8화로 이어지는 장면. 기훈시 시민 체육관. 개관식 당일. 관람객 수천 명. 행사 직전 뉴스가 터집니다. 전직 UDT 요원 최강. 테러 연루 의혹, 내부 고발자 증언 확보. 설리반이 말하죠. 시작됐다. 언론 조작이. 하지만 그 순간 설리반의 해킹 시스템이 시포 타이머가 작동되고 있다는 신호를 감지합니다. 타이머 03시 00분, 02시 59분. 최강이 외칩니다. 사람들 대피시켜. 난 안으로 간다. 최강은 홀로 체육관 내부로 뛰어듭니다. 무장된 용병들이 내부를 경비 중이지만 그는 지체 없이 돌파합니다. 격투, 격투, 그리고 또 격투. 마지막엔 체육관 스피커를 통해 외칩니다. 지금 당장 대피하세요. 폭탄이 설치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틈을 타 최강은 설치된 폭탄을 해체하려 달려갑니다. 그러나 타이머는 이미 01시 0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장면 8화의 클라이맥스죠. 최강과 설리반이 시포를 해체하면서 나은재는 기자회견장에 등장합니다.
오늘 있었던 사건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최강이라는 내부 인물의 배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리반은 해체 작업을 하며 중얼거립니다. 얘네들, 사람 목숨 가지고 게임을 하네. 최강은 마지막 와이어를 자르며 말하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진실이란 걸 보여줘야 해. 타이머. 폭탄 해체 완료. 체육관은 무사히 지켜집니다. 사람들의 환호. 하지만 동시에 국회의장의 비자금 관련 문서가 SNS를 통해 유출됩니다. 누군가, 아마도 국방부 차관이 결심한 거겠죠. 이렇게 파라는 끝납니다. 즉 9화부터는 최강의 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겁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진실이 다 밝혀진 건 아닙니다. 우리가 놓친 떡밥이 있어요. 설리반은 정말 완전히 선일까요? 국방부 장관은 정말 꼭두각시였을까요? 나은재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까요? 아니면 나은재도 그냥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인물일까요? 국회의장은 나은재에게 모든 죄를 씌우기 위해 납치해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9화에서는 테러범들이 나은재를 납치하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전직 특작부대 최강이 숨겨왔던 과거가 터지고 테러 조직 레드나이트 셀이 드디어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방문. 이 평범한 마을에서 누군가의 피가 흐르기 직전이죠. 최강의 악몽. 새벽 4시. 최강은 물류창고에서 들었던 폭발음 잔향을 떠올리며 식은땀을 흘립니다. 그의 꿈속에는 그날이 반복되어 실패한 구출 작전, 잃어버린 팀원, 검은 마스크를 쓴 테러리스트, 잠에서 깨는 순간에도 그의 호흡은 불안정합니다. 그는 지금 특작부대 출신이었단 사실이 드러난 직후라 더 흔들리고 있죠. 이 흔들림은 전체의 핵심 감정선이 됩니다. 레드나이트 셀의 침투. 그런데 최강의 불안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그 시각 기훈시 외곽. 붉은 전술 마스크를 쓴 3인의 남자가 시내로 천천히 진입합니다. 그들의 무전기에는 한 문장만 반복돼요. 목표 국회의원 이동 경로 확보. 잡아라. 조용히. 이 장면이 첫 번째 대형 복선입니다. 곽병남의 예민한 감각. 곽병남은 평소와 다르게 마을 입구를 오래 바라봅니다. 그는 비록 잔소리 많고 코믹한 캐릭터지만 군 시절 정찰과 탐지에 관한 한 최강보다 더 예민한 감각을 가진 인물이에요. 도로 위에 묘하게 남은 타이어 자국, 최근 밤마다 들려오는 드론 소리, 누군가가 일부러 CCTV 사각지대를 돌며 카메라를 가린 흔적. 병남의 얼굴이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그는 혼잣말을 해요. 이건 민간인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이건 단순한 직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복선입니다. 이용희의 발견. 이용희는 폐쇄된 창고에서 몰래 회수한 하드디스크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평소엔 허당 같지만 그는 군 시절 실제로 사이버 전자전 요원이었죠. 그리고 그는 결정적 한 문장을 발견합니다. DDAY 국회의원 방문일. Primary Target N. 그는 숨을 멈춥니다. N. 국회의원 나은재의 이니셜입니다. 즉, 납치 계획의 목표는 명백합니다. 국회의원 나은재.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계속 주변을 의심스럽게 훑어요. 그녀는 마트 주인이지만 단순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녀는 눈썰미로 행사장 주변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낯선 남자들을 포착합니다. 고개 숙인 채 이동하는 동선. 주민인 척 지나치지만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최강을 찾아가 조용히 말합니다. 이건 단순 경호 문제가 아니야. 누군가 심리적 교란을 먼저 걸고 있어. 세 번째 복선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박정환의 의문. 박정환은 마을에서 가장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와 예비군 훈련에서 나타났듯 모든 무기를 다룰 수 있는 특수요원입니다. 그의 표정에는 두려움과 결심이 공존해요. 그는 분명 뭔가 알고 있습니다. 정환은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작전 시작됐다. 너는 위치만 알려라. 정환의 손이 떨립니다. 국회의원의 방문. 나은재 국회의원은 테러 사건 위로를 명목으로 마을을 방문합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친근하게 보이지만 정작 경호팀의 긴장도는 비정상적으로 높아요. 특히 경호팀 리더가 말합니다. 이번 경호는 예측할 수 없는 상대입니다. 전체를 관통하는 힌트였죠. 경호팀조차 감당할 수 없는 적. 즉, 레드나이트 셀은 경찰이나 국정원보다 한 수 위인 상대라는 뜻입니다. 최강의 과거 파일. 이용희는 최강에게서 회수한 하드 데이터를 재차 분석하다 충격적인 파일을 발견합니다. JDD 특작부대 9년 전 기훈시 작전 기록. 즉, 최강은 예전에도 이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했고 그때 상대했던 테러 조직이 바로 지금 나타난 레드나이트 셀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최강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의 표정은 두려움, 기억, 죄책감이 뒤섞여 있어요. 이것이 최강의 심리전 핵심 축입니다. 텐트 설치를 돕던 주민들의 패턴이 이상하다는 걸 감지합니다. 특정 구역에만 사람들이 몰리고 몇몇 그룹이 계속 자리를 바꾸며 5명 단위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건 단순 행사 준비가 아니라 전술적 포위 동선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진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테러 조직은 이미 마을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다. 레드나이트 셀의 심리전 침투 방식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차량의 흔적. 곽병남은 국회의원 차량의 후면 범퍼에서 희미한 GPS 스크래치를 발견합니다.
이건 테러 집단이 차량 루트를 미리 파악하고 도주 경로를 설계한다는 뜻이에요. 병남은 속으로 말합니다. 이건 정말 큰 놈들이 움직이고 있어. 비공식 경호 작전. 최강은 끝내 진실을 말합니다. 내가 예전에 상대했던 놈들일 가능성이 있다. 곽병남과 이용희는 충격을 받지만 바로 정신을 차립니다. 병남이 말해요. 그래서? 그때 실패했다고 주저앉을 거야? 이용희가 말합니다. 형, 우린 지금 가족을 지켜야 하는 거잖아요. 그 말에 최강의 흔들리던 눈빛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공식 작전이 시작됩니다. 병남은 행사장 경로 사전 트래킹, 이용희는 도청과 드론 신호 탐색, 남진은 심리전 포지션 분석, 최강은 공격 진입 예상 구역 차단. 그런데 박정환만 보이지 않습니다. 사라진 박정환. 정환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가 있어야 할 행사 준비 구역도 텅 비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 그가 담당하던 국회의원 이동 루트 도면이 사라져 있습니다. 또 하나, 행사장 CCTV에서 정환이 누군가의 검은 SUV에 올라타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최강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정환이가 안내자일 수도 있어. 포위 완료. 행사가 시작되기 직전. 정남진은 주민 사이에 섞인 5명의 수상한 조를 발견합니다. 그들의 동선이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360도로 이동해요. 병남은 무전으로 말합니다. 포위야. 이놈들 국회의원 납치하려고 준비 중이야. 최강은 즉시 돌진하려 하지만 남진이 말립니다. 아직 아니야. 이들은 우리 행동을 이미 계산하고 있어. 테러 조직은 처음부터 우리 동네 특공대 5인조의 개입을 예상한 전술을 준비해둔 겁니다. 드디어 검은 SUV에서 한 남자가 내립니다. 붉은 전술 마스크. 최강이 과거 작전에서 놓쳤던 바로 그 남자. 그는 국회의원이 탄 차량으로 향하며 말합니다. 오늘은 9년 전의 빚을 끝낼 시간이다. 최강은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대로 얼어붙습니다. 카메라는 최강의 떨리는 눈을 비춥니다. 9년 전 최강이 실패했던 작전에 생존자가 이번엔 역으로 최강의 마을을 습격합니다. 전면전 돌입, 납치, 전투, 폭탄 해체. UDT 5인조가 처음으로 죽어도 막아야 하는 전투에 들어갑니다. 첫 충돌. 행사장 주변이 이상할 만큼 조용합니다. 사람들은 떠들고 있지만 공기 자체는 정적에 잠긴 듯해요. 그때 쾅! 단 한 번의 폭발. 그걸 시작으로 혼란이 퍼집니다. 붉은 마스크 3명이 국회의원 차량을 둘러싸고 최강을 향해 총구를 겨눕니다. 병남이 외칩니다. 왔어, 드디어 진짜가 왔다. 최강은 즉시 몸을 낮추고 국회의원을 뒤로 잡아 끌며 보호 자세로 들어갑니다. 이때 행사장 반대편에서 한 남자가 뛰어옵니다. 박정환. 하지만 그의 손에는 GPS 위치기가 들려 있어요. 병남이 놀라 외칩니다. 정환아, 너 테러 조직이랑 한 통이었어? 정환은 울먹이며 소리칩니다. 아니야. 나 협박당한 거야. 아이들을 인질로 잡고 있어. 정환의 진짜 목적은 루트 제공이 아니라 아이들을 지키고 테러 위치를 넘기기 위한 발악이었음이 드러납니다. 최강은 정환의 손에서 위치 기록을 낚아채며 분석합니다. 붉은 점 3개. 모두 특정 창고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 창고는 바로 최강이 3화에서 악몽을 꾼 바로 그 장소입니다. 곽병남이 침 삼키며 말합니다. 그때 그 장소 맞지? 최강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짧게 말하죠. 움직인다. 전원 동의합니다. UDT, 즉시 작전 돌입. 리더의 선언. 국회의원이 잡혀간 창고 내부. 붉은 마스크 리더가 그녀 앞에서 말합니다. 당신에게 원한은 없다. 하지만 당신은 미끼가 되어야 한다. 그는 카메라를 켜고 국회의원을 협박하는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특공대가 오면 죽는다. 지난 9년을 되돌아보게 해주지. 카메라 렌즈 너머로 드러나는 그의 눈빛은 살얼음처럼 차갑습니다. UDT의 전술적 접근. UDT 팀은 창고에 도착합니다. 병남은 측면 돌입, 이용희는 통신 교란, 남진은 주변 주민 통제 및 심리 교란 차단, 정환은 내부 구조 지도 제공, 최강은 전면 침투를 맡습니다. 최강은 건물 벽을 타고 2층 환풍구를 통해 진입해요. 병남은 최대한 조용히 말합니다. 우릴 유도하고 있어. 최강이 답합니다. 그래. 이번엔 내가 끝낸다. 그의 눈빛이 단단하게 고정됩니다. 이용희가 도청 삽입을 시도하는 순간 강력한 전파가 역류하며 노트북 화면이 깨집니다. 이 신호는 붉은 9호잖아? 붉은 9호. 레드나이트 셀 내에서도 상위 3명 안에 드는 엘리트 전자전 전문가입니다. 즉, UDT는 이미 감지당했습니다. 창고 내부 침투 전. 창고 내부. 조명 하나 없는 완전한 어둠. 최강은 바닥소리, 먼지 움직임, 공기 흐름을 통해 적 위치를 감지합니다. 1명, 2, 3. 그는 음성 없이 손동작만으로 병남에게 신호를 줍니다. 병남은 벽 뒤에서 소음기 장착 쇠구슬을 던져 소리를 유도해요. 붉은 마스크 둘이 그쪽으로 이동합니다. 최강은 그 틈에 국회의원이 묶여있는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그의 호흡은 느리지만 긴장감은 극도로 팽창합니다. 폭탄 목걸이의 충격.
최강이 국회의원에게 도달하려는 순간 그녀의 목에 낯선 검은 링이 보입니다. 폭발물. 정밀 인식형. 건들면 폭발, 거리 제한 넘으면 폭발, 전파 차단하면 폭발. 최악의 형태예요. 병남이 무전으로 말합니다. 최강은 짧게 답합니다. 알아.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해. 이제 단순 납치가 아니라 전술과 심리 복합 함정임이 드러납니다. 리더와의 대면. 창고 중앙. 어둠 속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붉은 마스크 리더가 등장합니다. 너를 기다렸다, 최강. 최강은 총구를 그의 머리에 겨눕니다. 리더는 웃어요. 9년 전 넌 실패했지. 이번에도 똑같이 될 거다. 최강의 손이 흔들립니다. 리더가 미묘한 심리전을 걸고 있는 거죠. 정남진은 헤드셋으로 말합니다. 최강, 흔들리지 마. 저건 내 죄책감을 이용하는 심리 공격이야. 하지만 리더는 계속 말합니다. 너 때문에 죽은 내 동료 얼굴 기억나나? 최강의 정신이 순간 흔들립니다. 그리고 리더는 국회의원 폭탄에 리모컨을 들어 올립니다. 리모컨의 진짜 기능, 리더가 말해요. 이건 기폭장이 아니다. 내 심장의 맥박을 측정하는 장치다. 최강의 맥박이 빠르게 뛰면 폭탄은 자동 폭발. 최강은 완벽히 심리 공격의 대상이 된 겁니다. 구출 작전의 시작. 이용희가 사이버 해킹으로 폭탄의 맥박 패턴을 역으로 계산합니다. 남진은 주민 대피 유도. 병남은 리더와의 근거리 전투 돌입. 그리고 최강은 심장을 억제로 느리게 유지하며 폭탄 해체를 시도합니다. 이 장면이 4화에서 가장 긴장 넘치는 시퀀스입니다. 병남은 리더에게 밀리면서도 비웃습니다. 뭔가 착각하는데 우린 군대가 아니라 주민 수호대거든? 리더가 비웃어요. 그래서 더 하찮지. 병남의 눈빛이 바뀝니다. 병남의 숨겨진 실력. 병남은 갑자기 전투 스타일을 바꿉니다. 예전엔 개그 느낌이 강했지만 그는 실제로 근접 특수전 격투술 최고 등급이었어요. 리더의 팔을 꺾고 목을 누르며 조용히 말합니다. 하찮은 줄 알았지? 군대에서 나 별명, 좌우명 없음이었어. 왜냐고요? 때리기 전까지는 모른다. 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리더가 잠시 흔들립니다. 폭탄 해체 성공. 최강은 자신의 맥박을 떨어뜨리기 위해 숨을 완전히 멈추는 특작식 호흡 억제에 들어갑니다. 맥박이 떨어지고 폭탄이 잠시 비활성 구간에 진입해요. 그 순간 최강은 폭탄의 코어핀을 제거합니다. 폭탄 해체 성공. 리더는 절규합니다. 말도 안 돼. 최강이 조용히 말합니다. 이번엔 실패하지 않아. 4화 엔딩, 진짜 사냥의 시작. 창고 외부에서 수십 개의 빨간 레이저 포인트가 최강을 향해 켜집니다. 스나이퍼? 10명 이상. 곽병남이 외칩니다. 최강. 이건 우리 수준이 아니야. 카메라가 하늘로, 옥상으로, 뒤편 산 위로 움직이며 수십 명의 레드나이트 셀프대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리더의 음성이 창고 스피커에서 울립니다. UDT. 지금부터 진짜 사냥을 시작한다. 화면 암전. 마무리. 납치, 전투, 폭탄 해체. 이건 단지 예열이었습니다. 저는 UDT 전원 실전 투입. 레드나이트 셀의 풀스케일 침공이 시작됩니다. UDT, 우리 동네 특공대는 지니TV, 쿠팡플레이, ENA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드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